그럼 전자규도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하면서 자속이라는 걸 얘기를 해줄게. 자기력 선속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선속이라고도 얘기를 해. 두 글자로 쓰면 그냥 자속이야. 이걸 쓸 때 기호는 그리스 문자 를 쓰는데 대문자로는 이거고 소문자로는 이거거든? 공집학교.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니네 무조건 이거 쓰지. 단 두 획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지? 이거 쓰는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 자, 내가 항상 이거 파이라고 읽을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원주율 파랑 혹시라도 헷갈려 할까 봐 구분시키려고 그냥 내가 파이 하는 거야. 이거 뭐 그냥 파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오해할까 봐. 파이. 얘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어느 면이 있으면은 그 면에 수직인 상태로 존재하는 수직 성분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기력선의 개수, 그 수에 비례하는 물리량이야. 단위는 대문자 W랑 소문자 B 써서 웨버, 1웨버, 2웨버, 3웨버 이런 식으로 읽는데 단위 안 중요해. 얘네들한테 어차피 자속 계산하라고는 안 나와. 예를 들어 보자면은 면이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자. 면이 그래서 4제곱미터인데 자기력선이 여기에 대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면의 수직이어야 돼. 12개 지나가는 시작. 자기력선 12개. 자기력선 몇 개당 몇 웨버를 뜻한다.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리는 사람 마음이야. 근데 내가 이 자기력선을 60웨버라고 한다고 가정을 할게. 그럼 주황색으로 이렇게 한 거. 여기 2제곱미터에는 자기력선 6개 있지. 그치?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자속은 30웨버가 되는 거야. 간단하죠? 이게 자속인데 여기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정의가 된 건지. 자기장의 세기는 압력 같은 거거든. 지난번에 내가 압력 같은 거라고 살짝은 얘기했을 텐데 여기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자기장은 압력에 대응된다고 보면 되고 자속은 전체에 가해지는 힘에 대응된다고 보면 돼. 압력이라고 하는 게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거든. 원래 자기장이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는 자속을 얘기를 해. 1제곱미터당 자속이 몇 웨버 있느냐. 그래서 원래 자기장이 전체 면적 분의 자속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단위 웨버 퍼 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위에서는 이거 지금 자기장 얼마야? 1제곱미터당 15웨버가 존재하지? 이거 15 테슬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 4제곱미터에 60웨버니까. 면적 4제곱미터, 자속 60웨버. 이거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어느 면에 존재하는 전체 자속을 계산할 거라면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 해주면 되긴 하거든.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면 훔치는 성분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저것 때문에 자 자기장이 만약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B. 근데 면이 이렇게 있다면은 면의 단면 앞에서 봤을 때 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단면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각이 세타면은 저 수직선만 얘기할 거라면은 요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요 값이 S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시 된단 말이야. 그래서 BS 사인 세타로도 계산이 되는구나 하고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걸 뭐 암기하거나 사인 값 계산할 필요는 없고 아 그럼 그 자속이 존재하는 면이랑 자기장이 수직일 때 자속은 제일 큰 거고 평, 야, 이렇게 봐. 자기력선이 그럼 안 지나가지. 0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수직일 때 최대고 평행임은 0이구나. 자, 그럼 이제 전자기 유도를 봅시다. 자기장의 원인은 전류라고 얘기를 했어. 오늘 얘기하는 거는 전류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자기장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장의 변화야. 변화. 자, 어느 코일이 있으면은 했지만 반드시 여러 번 감겨 있을 필요는 없고 한 번만 이렇게 돌아가 있는 사각형 도선이나 원형 도선도 그냥 코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한 번만 감은 코일. 거기 내부에 존재하는 자속이 변할 때 코일은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자속의 변화야. 자기장의 변화가 아니야. 자속이 변하는 거니까 자기장은 그대로고 면적이 변해도 돼. 둘 다 그대로고 각이 변해도 돼. 각이 변한다는 게 원래 수직성분의 면적이 변하는 거야. 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별표색 원리. 물리하기 쉬운 이유는 하나의 원리가 전체를 다 관통한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는 그 인력, 청력 그거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관성 한번 다시 생각해봐. 관성. 말할 수 있을 생각해봐. 관성이 뭐지? 습관할 때의 관. 그럼 뭔가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려고 하는 거? 관성이 뭐야? 관성이 뭐야? 효준아.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뭔가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여기서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코일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자속 변화를 자속의 변화니까 델타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원래 자속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럼 이 변화는 상쇄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야. 기존 자속을 완전히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나마 기존 자속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원리다. 전작이 유도,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야. 네,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하면은 유도된 전류, 이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새로 흐르는 전류다. 의해 새로 만들어진 전류. 전류가 흐르려면은 반드시 전압이 걸려야 돼. 전압이 안 걸렸는데 전류가 흐르는 일은 없어. 그래서 이 유도 전류가 흐르도록 걸리는 전압을
유도전압이라고 얘기하면 되긴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기전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 전압이랑 똑같은 말이야. 전류가 흐르도록 전력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자, 유도전압이랑 유도기전력 똑같은 말이야. 전압이니까 대문자 V로 쓰겠지. 유도록 하는 유도전류의 원인이 되는 기전력이라고 또는 전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용어를 하나를 또 쓸 건데 원래 선생님이 교과 왜 시계를 봐? 한참 남았어. 원래 5시에 수업 끝이야. 앞으로 이제 한 명씩 시계 볼 때마다 플러스 10분. 너 때문에 뭘 근데 까먹었다. 지금 용어를 얘기를 할 건데 이 용어는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서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신을 보는데 지금 쓰는 용어를 서술에다가 쓰면 보통 틀려. 틀려도 할 말 없어. 근데 니네 이 말 들어도 되게 당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원래 용어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원래 용어는 아니지만 풀어줄 수 있을 거고 나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쓰셔. 우리 선생님들도 유도자기장을 얘기를 해줄게. 진짜 별거 아니고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겠지. 그럼 유도전류 흐르면은 반드시 그거에 의한 자기장 만들어진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움직임이 전혀 없고 자기장이 변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 움직임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 이 전자기 유도가 발생한다면 그때의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 움직임에 의한 에너지, 운동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큰 표현이죠. 운동 에너지가 이거 덕분에 전류가 만들어진 거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이 없을 수도 있어. 운동 없이 자기장이 변하면서 자기 에너지가 바뀔 수도 있긴 해. 운동에. 자, 그럼 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는 법칙. 먼저 좀 쉽기도 하고 먼저 볼 법한 렌츠 법칙을 보자.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방향을 설명해. 전류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 기전력 또는 전압 방향을 설명한다고 얘기해도 틀린 거 아니야. 기전력 또는 전압이 걸리면 무조건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테니까. 저거는 여기서 이제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 요 원리 얘랑 딱 결부시키면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 유도 방향은 이거 이제 설명하면서 쓰려고 차근차근 쓸게. 전자가 발생하는 원리는 코일 내부에 있는 자속이 변하면은 그 자속 변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코일 내부의 자속 변화 델타 파이를 상쇄하려고 하는 이걸 몇 자 빼도 상관없긴 해. 자, 자기장이 변해. 아니면은 자기장이 변한 게 아니라 뭐 면적이나 각이 변해도 된다 그랬어. 그럼 그거를 영향을 미칠 거면 전류로는 영향을 못 미쳐.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 유도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유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 저기 뭐냐 자기장 만들 거라면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랬지? 그 전류가 유도 전류인 거다. 전류의 방향.
자속 변화가 어떤지에 따라서 기존의 자속과 새로 만들어진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 관계인지 두 줄만 쓸 거야. 두 줄만. 이렇게. 두 줄. 기존 자속과 유도 자기장 방향이라고 쓴 겁니다. 내부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자속이 있어. 강화. 증가라고 할게.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세졌으면은 이걸 다시 약하게 해야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된다고. 약하게 할 거라면은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면 돼. 원래 자속이 작아졌어. 약해졌어. 감소했어. 그럼 같은 방향의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야 원래 거대로 조금 더 그나마 좀 세게 해줄 수 있겠지? 네. 기존의 자기장과 이건 자속이라고 안 할게. 새로 만들어진 유도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두 개네? 그럼 자기력이 작용할 거야. 무조건 그 자기력, 자, 변화를 상쇄한다 그랬습니다. 자속만 상쇄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상쇄하려고 그래. 운동을 멈추게 하려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운동을 느리게 하려고 한다고? 그럼 운동량이 감소할 거야. 운동 감소. 이 에너지가 소모되었어. 이게 아니라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전류로 나가는 거야. 전자기 유도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는 겁니다. 방금 여기 쓴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그럼 이제 렌츠 법칙을 예시로 한번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봐볼 건데, 렌츠 법칙 예시 들 건데 코일 있고 꼬아져 있는 감겨 있는 방향 잘해. 저항에서 왼쪽으로 전류 흐름은 A 방향, 오른쪽으로 전류 흐름 B 방향. 그때 상황은 이 물음표가 N극인데 다가오는 거. 2번 물음표가 S극인데 다가오는 거. 2번 상황은 잘 안 보이네. 요거 2번 동그라미 2번으로 S 쓴 겁니다. 꺼놓으면은 에이. 자, 3번은 N극인데 여기 물음표가 N극인데 멀어지는 거. 4번 상황은 물음표가 S극인데 멀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려놓고 예시를 한번 볼게. 잠깐만 하지 말아봐. 쓰지 말아봐. 쉬는 시간 줄 거야 지금 이제. 자, 1 내가 채워줄게. 어떻게 되는 건지 봐봐. N극이면은 여기가 N극이면은 코일 내의 자속은 왼쪽. 저희가 S극이면은 코일 내의 자속은 오른쪽이지. 자, 다가오고 있어. 왼쪽 자속이 다가오니까 증가해. 그럼 유도자기장은 오른쪽으로 만들어야지. 원래 거가 세졌으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서 좀 약하게 해야지 합성자기장. 여기 코일에서 유도자기장을 이렇게 만들 거면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전류가 이게 A 방향이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유도전류 A. 두 개 자기장 방향이 반대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랑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유도 자기장이 반대. 그럼 청력이 작용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게 통합과학까지는 힘부터 찾아도 돼. 다가오니까 청력이요. 한 다음에 N극이 뭐고 S극이 어떻게 되고 찾아야 되는데 물리학은 그렇게 하면 문제 못 풀어. 여기서나 이게 통하긴 하는데. 요거 고
2, 4번도 한번 채워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영상 보는 사람은 일시정지해 놓고 채워보신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2, 3, 4번 채워보자. 음. 오른쪽을 향하는 게 자, 가까워지는 거니까 세지는 거. 자기장, 유도 자기장은 그럼 왼쪽으로 만들어야 돼서 전류는 B로 흘러. 이렇게 넘어가서 B로. 이게 방향 반대니까 자기장 방향 반대니까 서로 청력 작용하고 3번 앵기니까 이렇게인데 멀어지니까 이게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만들어서 유도 전류는 B. 원래 있던 자석의 자기장이랑 코일에 생긴 새로운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니까 인력 작용하는 거고. 다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감소하니까 오른쪽을 향하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A. 힘은 인력이 작용한다. 렌트 법칙 예시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보자. 마이클 패러데이. 이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요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막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안 낼 거라고 말만 뭔 말인지 알지? 네. 어. 그냥 오해하지 마. 지역 비하하는 거 아닌데 비약분지라면은 정말 간단하게 원리만 내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저기 점수 안 나온다. 당연히. 식은 전류를 생각하면 안 돼. 유도 기전력에 비해 세기를 설명하는 법칙이야. 전류세기라고 하면 안 돼. 전류는 전류세기를 설명할 거라면은 오음의 법칙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자속의 변화를 상쇄하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자속 변화량이 크면은 새로운 게 세게 발생할 거고 그 자속 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그러니까 빨리 변하면 세게 발생할 거야. 그치? 뭐 예를 들어보자. 니네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당장 2시간 일어나는 건 힘든데 뭐 한 두 뒤에 2시간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120분이니까 4분씩 일찍 일어나 4분씩 2분씩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거 가능하잖아. 천천히. 반발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한 바퀴 감겨 있을 때보다 코일이 한 바퀴 감겨 있을 때보다 두 바퀴 감겨 있으면은 당연히 2배의 영향을 더 받는 거야. 그래서 기전력의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의 세기는 시간당의 여기 밑에다 쓰면 보이나? 시간당의 자속 변화량 단위 시간당이야 단위 시간당 1초당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여기에도 비례하고 코일에 몇 바퀴 감았느냐 코일의 감은 수 라지 n으로 씁니다. 여기에도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식으로 쓰면 B는 마이너스부터 그리고 저 파이를 BS로 바꿔줄 수 있는데 괄호가 이렇게 쳐져야 된다. 다르게 쳐지면 살짝 다른 말이 돼. 그럼 대체 이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는 거냐? 델타 파이 자속 변화의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잖아. 감음수의 반대 말 안 되고 걸린 시간의 반대도 말 안 되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는 다속 변화를 델타 파이를 상쇄한다는 의미야. 자속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가 발생할 거라고. 즉, 렌츠 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자, 그럼 이제 또
이번 법칙이랑 렌츠 법칙 두 개를 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기장 영역이 있어. 원래 존재하고 있는 거. 여기에 나오는 방향의 점, 나오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번 감은 코일은 아니지만 한 번 감은 코일,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얘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고 칠게. 들어가는 도중 진입, 나오는 도중 진출. 뭐 길이 얘기하면은 얘네들 길이 1대2라고 얘기하자. 일단은 렌츠 법칙, 전류 방향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파이랑 유도 자기장이랑 그때 흐르는 유도 전류를 들어가고 있을 때랑 나오고 있을 때 유도 전류는 기역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도선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할지 들여다 보세요. 음. 아,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럼 지금 자속 계산할 때 이 면적이 여기 빗금친 여기만 이용해야 해야 되는 거야. 등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면적이 점점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요 도선 내부, 코일 내부에서는 나오는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유도자기장을 만들려고 해. 기역자 내부에서 들어가는 거 만들 거면은 마치 시계 방향 마냥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겠지? 이렇게 전류가 흘러. 내가 볼 때는 이만큼이 면적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 아니야? 나오는 자속이 감소하니까 나오는 거를 새로 만들려고 해서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처럼 흐른다. 네. 힘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잖아. 전류에 의한 자기력. 전류 자기력을 얘기를 할 거라면은 전류가 자기장 영역 내에서 올라야 돼. 요거 얘기하면은 여기서 전류 아래로 오르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얘는 어차피 힘 방향 반대라서 상기돼.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이거는 자기장 나오는 방향, 전류가 아래 방향 하면 왼쪽으로 힘받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힘받는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은 파란색 여기는 생각 안 해도 돼. 어차피 힘 방향 정확하게 반대고 색이 똑같고 해서. 그러면 얘도 왼쪽으로 힘받는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네 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그럼 이제 시간에 따른 전류 세기까지 방향도 얘기할 거고 세기도 그래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히히히.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자 이때는 요 기역자 도선이 있으면 요렇게 시계처럼은 요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정의를 해주자. 그런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그때그때 문제마다 해주기 나름이야. 처음에는 넓이 변화율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증가하다가 반으로 줄어들지.
처음에 전류 플러스지. 그러면은 이 I0만큼 흐르다가 I0만큼으로 흘러. 그랬다가 나갈 때에는 또 이 길이가 2배인 여기부터 먼저 면적이 감소하지?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떻게 움직이든지. 이 내부 면적 하나도 안 변하니까. 안에서 움직이면. 안에서 아무 일 없다가 나올 때 마이너스 이 I0만큼 흐르다가 마이너스 I0만큼으로 흐른다. 패러데이 법칙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발전기가 원래는 좀 상세하게 알아주면 좋은데 니네들 교과 과정에서는 살짝 내용이 축소됐어요. 좀 편할 수 있어. 얘는 운동을 통해서 전자궤도를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구조는 전동기랑 그냥 100% 동일해. 그러니까 저 선풍기 모터랑 발전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니네가 저거 선풍기 원래 돌아가는 만큼 빨리 돌리잖아? 그럼 거의 그 정도 전류 나와. 돌려봐, 집에서. 작은 발전기 있잖아, 이런 거. 궁금하면은 저기 한번 사봐. 그거 만 얼마면 살 것 같은데? 자, 구조. 귀찮지만 0구 다석 사이에 회전이 가능한 호일을 설치한 거고요. 원리가 이제 회전이야, 회전. 진짜 발전기는 홀 회전하는 거는 거의 없고 그냥 100%라고 봐도 되는데 다섯 개다 회전해. 코일은 좀 약해서 시키면 망가질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선 코일이 회전한다고 가정할게. 어차피 원리는 그게 그거니까. 코일이 회전할 때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아까 파이는 BS 사인 세타 있잖아요. 세타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코일 면에 존재하는 자속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용. 각이 변하니까. 에너지 전환은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나오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전기 그리면 뭐 굳이 안 그래도 상관없어. 이 수직이랑 평행이랑 그거 할 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각형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각형 도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오른쪽을 향하는 자속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졌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은 오른쪽을 향하는 자속이 감소하는 거야. 평행이 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밑에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다 써야 돼. 직류 전류는 전류 방향이랑 세기가 일정한 거야. 전지에 의해서 흐르는 거. 이런 발전기는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를 만들어낸다.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교류 전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고. 세기도 일정하지 않고 방향도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저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너희들이 사인, 코사인, 그 함수랑 미분 이런 거 알면 되는데 물리 조건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알면 좋은데 뭐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